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뿌유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도 있는 거겠죠. 때와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면서 신뢰를 주고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면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나르시시스트가 그런 경우예요. 말에는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죠. 쉽게 말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내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 노력해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말로 드러나면서 관계를 원활하게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웬만해선 하지 않는 말 5가지와 그 말을 하지 않는 숨은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가 잘 하지 않는 말 첫 번째는 내가 상처 줬다면 미안해,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 줬다면 미안해, 이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느 정도는 풀리죠. 이 말 속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유익을 얻기 위해 쇼를 하는 순간을 제외하곤 웬만해선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말을 할 때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순순히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 노력해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은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사과를 해야 할 때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말에는 상대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느낀 게 문제지 내 잘못은 아니야 라는 속뜻이 들어있는 거죠. 사과를 한다는 건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데 나르시시스트는 틀렸다는 건 패배를 의미한다 라고 인식하니 절대 사과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웬만해선 하지 않는 말 2번째는 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이 말이에요. 이 말엔 상대방의 관점에서 잠시 머물러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공감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공감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예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할 수 없어요.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관점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하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건 그들에겐 견딜 수 없는 거고 불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의 관점이나 시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네. 나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좀 과하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 말 속에는 내 관점만이 유일하게 옳아, 이런 외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상대를 온전히 통제하기 위해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면서 모든 사건과 감정을 자기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려 들죠. 그러니 공감이 담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잘 하지 않는 말 3번째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말이에요. 우린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틀릴 수 있음을 알고 필요한 순간에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고 우월한 존재라 믿고 싶어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적으로 깊은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런 그들에겐 틀렸다는 건 무가치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틀렸다는 증거 있어?
난 이런 식으로 해왔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 그건 네 해석일 뿐이야 라고 악다구니를 쓰죠. 그들은 늘 자신의 가치를 과대 포장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의 틀림을 인정하는 순간 풍선처럼 부풀린 자기의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르시시스트가 웬만해선 하지 않는 말 네 번째는 내가 감정적으로 과했어 라는 말이에요. 우린 때때로 상황에 따라 감정이 격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감정 폭발 뒤에도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걸 패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적 통제력조차도 자신의 우월함을 유지하는 도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마구 쏟아놓고도 네가 먼저 날 자극했잖아. 네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라며 책임을 회피하죠.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표현한 방식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들은 감정을 무기처럼 사용하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절대 지지 않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자신을 인정할 만큼 안정적인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하기 어려워하는 말 다섯 번째는 내가 더 배워야겠어. 이런 말이에요. 배우려는 자세는 겸손이자 성장의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이미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완벽하다고 간주하죠. 그렇다 보니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변화를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느껴요. 그리고 배운다는 건 내가 모른다, 내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인식해요. 이런 인식 이면엔 상대로부터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내가 더 배울게 라는 말 대신 난 지금까지 잘 해왔어. 뭐가 문제야? 내가 왜 바뀌어야 해? 라며 난리를 치죠. 그렇게 그들은 배움과 성장이 아니라 방어의 에너지를 쓰면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연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5가지 말들을 필요할 때마다 우린 서로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또 만약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이런 말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관계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드립니다. 상담심리사 뿌유였습니다.